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매일 밤 퇴근 후에 몰래 들르는 다른 집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내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낯선 원룸이라면 말이죠. 여기 우연히 구조한 길고양이 덕분에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데려온 작은 고양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길래 혹시나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달아준 5만 원짜리 GPS 목걸이. 그 작은 기계가 가리킨 곳은 우리 집도 남편의 회사도 아닌 서울 변두리의 낡은 원룸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위에 찍힌 빨간 점. 그리고 그 점이 멈춘 곳의 주소를 확인하던 날, 아내는 손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여자가 생긴 걸까?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나 몰래 딴 살림을 차린 걸까? 배신감과 공포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지나 아내는 결국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위해 그 원룸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고 마주한 진실은 아내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가슴 찢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고양이의 목걸이가 추적해낸 남편의 비밀. 도대체 그 좁은 방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오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었던 사람의 차마 말하지 못한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의 모든 숨겨진 진실을 따뜻하게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지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우리 부부는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독립한 뒤 집에 남은 건 적막뿐이었죠. 남편은 무뚝뚝했고 저 역시 갱년기를 겪으며 만사가 귀찮아진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는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 쓰레기장 옆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잠깐만 세워봐요.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주먹만 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털은 엉겨 붙어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 겉옷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동물은 털 날려서 질색이다라며 혀를 차던 사람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른 수건을 가져와 고양이의 물기를 조심조심 닦아주는 손길이 제가 신혼 때 보았던 그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편의점으로 뛰어가 고양이 캔을 사오고 박스로 작은 집까지 만들어주는 남편. 이 녀석 많이 배고팠나 보네. 허겁지겁 먹는 것 좀 봐. 고양이를 보며 허허 웃는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생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아직 저런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구나. 무뚝뚝한 가장의 껍질 속에 숨겨져 있던 여리고 다정한 본 모습을 본 것 같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고양이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적막하던 우리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고양이가 우리 부부 사이에 엄청난 비밀을 밝혀줄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고양이는 나비라는 이름으로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길 위에서 살던 본능 때문인지 자꾸만 현관문 틈을 타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한 번은 밤새 돌아오지 않아 온 동네를 찾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용 초소형 GPS 목걸이를 주문했습니다. 위치 추적이라도 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걸이를 채운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나비가 보이지 않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켰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또 공원에 갔나? 그런데 지도에 찍힌 파란 점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 정도 떨어진 낯선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얽히고 설킨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 처음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비는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낮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저는 그 위치의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무심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낡은 우편물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우편물에 적혀 있던 주소. 그때는 잘못 온 우편물이라 생각하고 버렸는데 GPS가 가리키는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주소지, 그 원룸 건물의 계약자 이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남편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설마 여자가 있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 걸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린 걸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면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할까봐, 혹은 사실이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고양이 나비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나비를 따라 나서는 대신 GPS에 찍힌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는 길은 낯설고 허름했습니다. 곳곳에 월세 있음 종이가 붙어 있는 붉은 벽돌 건물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지도 어플이 가리키는 목적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짜리 빌라의 반지하 방.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나오는구나. 내 눈으로 똑똑히 봐주겠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쏘아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나온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러닝 셔츠 차림. 그리고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컵라면 용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도 현장을 덮친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회사 갔어야 할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정적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 회사 잘린 지 6개월 됐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넥타이를 메고 다녀올게라며 집을 나섰던 남편.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오늘도 회의가 많았어라며 씻으러 들어가던 남편,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6개월 전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차마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아직 애들 결혼도 안 시켰는데 내가 무너진 걸 알면 다들 불안해할까봐. 그래서 남편은 퇴직금을 털어 이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척 나와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인력사무소로 나갔습니다. 공사장 잡부일도 하고 택배 상하차 알바도 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면 이 좁은 방에 누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고 땀 냄새를 지우기 위해 공중 목욕탕에 들렀다가 집으로 퇴근하는 쇼를 했던 것이죠. 미안해. 당신한테 실망 주기 싫어서. 다시 자리 잡으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왔던 가장의 어깨가 그날따라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 방 한 구석에는 남편이 먹다 남은 소주병과 가족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패배감을 홀로 씹어삼키며 이 어둡고 눅눅한 방에서 그가 견뎌냈을 시간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다리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감겼습니다. 내려다보니 고양이 나비였습니다. 그 나비는 남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송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비가 왜 매일 이곳에 왔는지. 남편은 쉬는 날이나 밤에 이 방에서 나비를 돌봤던 모양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싫어할까봐 마음껏 예뻐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죠. 아니면 짐승의 본능으로 알았던 걸까요? 아빠가 힘들게 혼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비는 매일 위험한 길을 건너 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까지 찾아와 남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나비가 알고 있었네. 당신 외로운 거.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하지만 익숙한 내 남자의 냄새. 바보같이 우리가 부부인데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고독을 알아주지 못한 제가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저는 따뜻한 밥 한 끼보다 잔소리를 먼저 건넸던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우리는 그 좁은 방바닥에 앉아 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해라는 짙은 안개가 걷히고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남편의 짐을 정리해서 그 방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숨지 않을게. 당신이랑 같이 고민할게.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날의 사건 이후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에는 남편의 양복 대신 편안한 일상복들이 걸려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정장을 입고 가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솔직하게 의논한 끝에 남편은 평소 좋아하던 나무를 만지는 목공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예전만 못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작은 탐정, 고양이 나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끔 나비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비 오는 거리에서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비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남편은 지금도 그 차가운 방에서
혼자 외로움을 삼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의 거리는 영영 좁혀지지 않았겠지요. 말 못할 비밀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분들, 혹은 아내에게 차마 말 못할 짐을 지고 계신 남편분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서로의 지친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부부에게 나비가 찾아왔듯 여러분의 가정에도 막힌 벽을 허물어줄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작은 고양이가 선물해준 부부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부부의 사연이나 반려동물이 준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